여러분은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코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 어른들 말씀에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문지방 밟지 마라, 그런 금기들이 있죠. 다 미신이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웃어넘기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나이 70평생 귀신보다는 가난이 무서웠고 호랑이보다는 사람 뱃속이 더 검다고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고 내려간 그 시골 마을에서 겪은 일은 제 평생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절대 밤 9시가 넘으면 창문을 열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이 창문을 여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금기를 깨뜨린 순간 시작된 끔찍한 악몽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문단속 철저히 하시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 올해 72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개인 택시를 몰았습니다. 운전대 잡고 서울 바다가 안 가본 골목이 없지요. 새벽 4시에 나가 밤 12시까지 그야말로 쳇바퀴 돌듯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남은 건 낡은 개인 택시 한 대와 병든 몸뚱어리, 그리고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빈자리뿐이더군요.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길 찾아 떠났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소주잔을 기울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매연 냄새 말고 흙냄새 맡으며 살고 싶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꿈꾸는 로망일 겁니다. 텃밭에 상추 심어 된장에 쌈 싸먹고 저녁이면 평상에 누워 별 구경하는 그런 삶 말이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귀농을 하기로요. 택시 판 돈과 전세금 뺀 돈을 합쳐서 내려갈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넉넉지 않다 보니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군요. 경치 좋은 곳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싼 곳은 너무 외진 오지라 병원 가기가 겁나고, 그렇게 몇 달을 헤매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이 바로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천수마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군요. 어르신, 여기는 이름 그대로 하늘이 내린 장수마을입니다. 우리 어찌나 좋은지 마을 노인분들 중에 지팡이 짚는 분이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금매로 나온 집이 있는데 황토로 지은 개량 한옥이라 아주 따뜻합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시세의 절반.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니, 솔깃하다 못해 의심이 들 정도였죠. 아니, 그렇게 좋은 집이 왜 그렇게 싸게 나왔소? 혹시 무슨 하자라도 있는 거 아니요? 제가 묻자 중개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전 주인이 급하게 해외로 이민을 가게 돼서요. 빨리 처분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싸게 나온 겁니다. 집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중개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싼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죠. 저는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싸서 천수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마을 앞에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이었죠.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아래 평상에 노인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시더군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 다들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 환영하네. 환영해.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이 왔어. 이른들인 저보고 젊은 사람이라니. 그만큼 마을 분들이 정정하시다는 뜻이겠죠. 인심도 어찌나 좋은지 이사 온 첫날부터 집집마다 시루떡이며 김치며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게 사람 사는 정이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는 없지만 여기서라면 외롭지 않게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딱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장님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날카롭고 마른 체격의 남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깐깐해 보였지만 일처리는 아주 똑 부러지더군요. 쓰레기 배출하는 법부터 마을 회관 이용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다 마치고 돌아가려던 이장님이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서늘한지 순간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니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꼭 지켜주셔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요? 뭐, 마을 발전기금 같은 건가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이장님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밤 9시가 되면 반드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의 모든 커튼을 치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창문이나 문을 열지 마십시오. 밖을 내다보지도 마시고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밤 9시요? 아니 무슨 통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이라 일찍 주무시는 건 알겠는데 창문도 열지 말고 밖도 보지 말라니요. 여름에 더우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이장님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꽉 잡더군요. 농담 아닙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령님과의 약속입니다. 밤 9시부터는 산신령님이 마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부정을 탑니다. 부정을 타면 본인만 해로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에 큰 화가 닥칩니다. 그러니 제발 이 늙은이 말 명심하세요. 9시 이후에는 죽은 듯이 주무시는 게 상책입니다. 이장님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어깨가 욱신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눈빛 제 서린 광기 같은 것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이장님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산신령, 부정. 요즘 세상에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입니까? 그냥 시골 노인네들의 텃세거나 자기들끼리 믿는 미신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으니 당분간은 맞춰주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날 저녁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산골이라 그런지 해가 떨어지자마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더군요.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어서 집 밖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50분쯤 되었을까 마을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장입니다. 주민 여러분, 9시가 다 되어갑니다. 다들 문단속 철저히 하시고 커튼 치시고
불 끄고 자리에 드십시오. 오늘 밤도 산신령님의 보살핌이 함께하길 빕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마을 전체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집 김 씨네도 옆집 최 씨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더군요. 저도 엉겁결에 거실 커튼을 치고 대문을 잠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밤 9시였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하다가 이장님의 경고가 생각나서 관뒀습니다. 혼자 캄캄한 거실에 앉아 있으니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러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하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아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무거운 짐승이 발을 구르는 듯한 소리. 아니, 누군가가 북을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들의 말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건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주문 같은 소리.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집 쪽으로 말이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잠든 이 시간에 도대체 누가 밖에서 저런 소리를 낸단 말입니까?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걸까요? 아니면 이장님이 말한 그 산신령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커튼 자락을 잡았습니다. 이것만 걷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의 서늘한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창문을 열지 마십시오.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부정을 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커튼을 걷어보시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운전대를 잡고 거친 세상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알지만 내 집 마당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위인은 못 되었습니다. 도둑놈이면 몽둥이 찜질이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야구 방망이를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커튼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살짝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니,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냥 미친 척하고 잘 걸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 지옥 같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제가 그날 밤 창문 틈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인심 좋던 마을 사람들이 밤 9시 이후에 변해버린 정체, 그리고 이장님이 숨기고 있던 이 마을의 충격적인 비밀, 그 끔찍한 진실이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창문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밤마다 몰래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부적 하나 붙여두세요. 그래야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